자, 안녕하십니까.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우리 클로버에 대한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 오늘장에서 이 윗꼬리를 달면서 매도가 엄청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11% 이상 빠져나가면서 44,600원이라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강력한 이유는, 자, 우리 클로버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3시 52분 정도에 나왔는데, 자,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이 3시 52분경에서 지금 보시면 3시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매집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다라는 건 지금 세력들이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로 인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대응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 주주 여러분들은 유상증자가 터진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큰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된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주가가 마냥 이렇게 줄줄줄 셀 거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증자의 내용에 따라서 악재가 다시 한번 호재로 바뀌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포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영상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클로봇이 어떠한 흐름들,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 주주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클로봇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로봇이 현재 시점에서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은 뭔지,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 호재로 작용할 건지 보면서, 공시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공시 내용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주식수,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수가 550만 주 가량이 됩니다. 자, 기존에 가져 있던 발행수는 250만 주 가량이 되는데 꽤 많은 비중들을 지금 증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을 봤을 때 이 가장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 상환에 대해서 주주 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1600억 가량 되는 이 자금들을 쓰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타 법인을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왜 쓰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클로봇은요, 사실상 이 클로봇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명이 클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서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로봇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작동하고 부딪힘 없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나의 OS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굴릴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가 바로 클로봇이다. 그러니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를 만약에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만 더 공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자, 6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6월 8일 날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 권리락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클로봇의 시총이 보시면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2000억 가량 되는 지금 주식수를 증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총액을 더 늘릴 수가 없다. 근데 주식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주 가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주가 배정되는 날 다시 한번 주가는 이거에 맞춰서 2000억을 맞춰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권리락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인 주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6월
28일 날 여기에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또 한 번 주가가 급락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개인 주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가장 이 유상증자를 들 때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뭐냐면 이 CJ CGV. 자, 이 CJ CGV가 이 코로나 때 엄청난 금액을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뭐였냐면 채무를 상환해 달라라고 하면서 주주들한테 주주 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떨어졌고, 여기 떨어진 다음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어떻게 평단가를 계속적으로 낮춰낸 다음에 권리락이 발생한 신주가 배정되기 전날에 권리락 당일날 매도 물량들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를 크게 뛰어 올렸다가 이 권리락이 30% 이상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큰 하락을 또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현재 구간에서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면서 어떻게 평단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 지금 기타 법인에 대해서 타 증권사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지 어떤 자금을 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장에 엄청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장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건 엄청난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봇 섹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현대차가요, 이 4월 9일날 이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현대차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 로봇 섹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자, 이날을 기점으로 로봇 섹터가 아마도 크게 요동치면서 주가는 크게 끌어올릴 텐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좋은 기회가 뭐냐면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재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6월 8일까지. 그러니까 신주 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평단가를 조금 낮춰 나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 하락 반등할 때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나가면서 일단은 탈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적어도 탈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일단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와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하락, 반등할 때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드릴 건데, 자, 어떻게 잡아드리냐?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제 기준과 원칙은 하락할 때 예측하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딛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었을 때 매수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평단가를 잡아 나갈지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방에 대한 추세, 자, 지금 보시면 상방에 대한 추세 올라갔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3파동에서 4파동으로 넘어갈 때 이러한 타점에서 여기에서 매수한 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 자, 상방에 대한 추세가 꺾이면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매수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3파동에서 4파동으로 넘어갈 때 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전저점에서 전고점에 연결을 했을 때 어때요? 자, 지금 기준점이 이 평균 단가가 바로 이 0.5 부근, 이 59,400원 요 라인입니다. 자, 근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0.5 부근 위에가 바로 비싼 구간, 이 프리미엄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하단 부분이 지금 디스카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력들은요, 주가를 띄워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들이고,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들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구간을 한 번 더 가져간 상태에서 바닥 구간이 왔을 때 이런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구간이 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하고 1차 목표가 어디에요? 여기에서 매도. 그 다음에 어떻게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서 매도를 하냐? 자,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 캔들의 중간값이 왔을 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을 분명하게 가져 나가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에 서치하는 구간들이 왔을 때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을 분명하게 가져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본전 심리 왔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바닥을 딛고 여기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디스카운트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전저점 이 47,400원을 뚫지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 가져 나간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세력들도 이미 엄청 많이 물려 있다. 개인들만 여기에서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분명하게 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간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분할 매도. 아쉽지만 일단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평단가를 높여놨다. 그리고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지한 상태에서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유상증자가 지금 호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이 클로봇이 어떠한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타점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초보 투자분들이 여기에서 타점들을 잡아 나가면서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자, 3485-4894번으로 클로봇 클이라고 문자 한 통, 클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나가고 이 유상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유상증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악재가 진짜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평단가를 낮추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타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실시간 타점들을 보면서 수급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시나리오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3485-4894번으로 클로봇의 클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법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에게만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